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7일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몇몇 구독자분들은 이미 본인의 매매 계획과 기준이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부 구독자분들은 본인의 매매 기준과 계획 없이 그저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매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만 매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명확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시장이 가는 대로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승장에선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하락장에선 참담한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그나마 보합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에는 본인의 매매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시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구독자 요청 종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맥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크게 늘렸을 때 종목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 구간에서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부터를 기점으로 그 하락의 경사도가 매우 약해져서 수평 구간에 접어든 걸 아실 수 있고 저가 바닥 부분과 선을 그어보시면 상승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상승하는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양봉 캔들의 저가와 고가, 종가 부근을 선으로 그어보시면 캔들이 이후 캔들의 흐름이 이 박스 안에 갇혀있는 모양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아직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박스 안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매물대 위에 올라타 있는 흐름이 저는 거래량 이탈의 흔적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매우 약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조만간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6,500원 부근까지 상승 돌파를 시도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미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종목을 크게 확대해 보시면 역배열 구간에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이때 점 상한가를 여러 번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낸 모습이 인상적이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차근차근 이렇게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조금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다가 밑으로 다시 눌려있는 모습인데 나쁜 흐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며 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상승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현재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던 이 주에 중심값과 종가, 시가 부근을 그어보시면 중심값 부근을 전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 종가 부분을 지지하고 점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고가 부근을 선으로 그어보시면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걸 아실 수 있고 이전처럼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매물을 정리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반드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또는 몇 주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무작정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세력이 이탈을 하였는가, 이 종목이 정말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가, 더 이상 어떠한 일말의 상승에 대한 여력도 남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매매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상승 박스권을 만들고 거래량이 이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일지테크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이전에 한번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쭉 눌려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이후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식의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고 거의 수평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상승하면서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에 박스권이 높았던 부분, 그리고 요 정도 라인을 이렇게 선으로 한번 그어보시면 현재 어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선을 긋는 거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지와 저항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부분에 선을 그었던 이유는 이 부분에서 보라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 눌렸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고 특정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선과 이 선을 긋게 된 것이고, 이 위에 선을 그은 이유는 보라 색깔 화살표가 닿았던 고가 부근이며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서 보니 그 이후 시점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이 아래쪽 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을 저항 부근으로 쓰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저항선을 그어보신다면 현재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캔들로서 근처까지 가주었다는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해보시면 종목이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며 캔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격 구간은 이 정도 가격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보라 색깔 화살표가 뜨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악성 매물을 한번 해소한 뒤에 그 다음날 갭상승하여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이날 보라색깔 화살표가 달린 시가 부근인 4,900원 부근을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종목이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와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눌려 있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주봉상으로 들어온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대로 쭉 눌렸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탔지만 그 이후 마지막으로 고을 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다면 이 상태에서 물량을 털었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가격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차적으로 잠깐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가격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시 잘 회복하여 지지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대아TI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언급드려서 종목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한번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요 며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탈하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인들이 파는 매물을 돈을 써서 제가 받았는데 이걸 요 며칠 사이에 고작 이만큼을 번 다음에 이탈하였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뜻이고, 주봉상으로 보셔도 종목의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격 라인, 중요한 가격 라인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1차적으로는 5,900원 부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서는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5,200원 부근이 중요한 가격 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이 종목이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5,200원 가격은 너무나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실이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선정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5,900원 부근이 1차적으로 중요한 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900원 부근은 일봉상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가격 구간이네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최근에 매우 큰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보라색깔 화살표, 이 부근을 선으로 그어보시는 겁니다. 시가와 종가 부근, 고가 부근에 선을 그어보시면 지금 종목의 캔들이 어느 위치에까지 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가 부근보다 중요한 곳은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던 부분인데 종목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곳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5,9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흐름이 절대 세력이 이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매매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일정 부분 올라온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여서 먹을 폭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는 흐름세를 보인다면, 세력도 어떠한 호재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똑같이 하락을 향해서 내보내야 하는 흐름인데, 저는 그러한 리스크를 많이 갖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철강주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한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저의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지만, 요청 주신 구독자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달갑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새로 신규 매수를 하려는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은 그러한 구간에서의 역대급 거래량이며, 이전에 저항선으로 쓰였던 이 부근에 선을 그어보시고, 또한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 부근에 선을 그어보게 된다면 어느 구간이 중요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이라고 파악되는 그러한 가격 라인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장 아래쪽 선을 그어놓은 3,700원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가격 구간이 이렇게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려 밑으로 마이너스 30%나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분께서 요청 주셨던 거는 지금 이제 새로 신규 매수를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따라서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을 선정을 해보자면, 현재 거래량 없이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다음날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던 6월 10일 캔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05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일정 부분 꽤나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5,05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얼마 전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매 기준으로 삼는 구간에서의 역대급 거래량은 아니며, 최근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가려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 고가 부근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현재 이 종목이 떨어진 위치는 캔들의 중심값, 캔들 몸통의 중심값 부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22%의 고가까지의 상승이 있었던 이 6월 18일 캔들의 시가 부근인 2,300원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잘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어제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하는 캔들을
끝내기 위해 이런 윗골이 달린 캔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언제나 신중하게 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주봉 캔들을 한번 켜보시면 이 종목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부터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며, 이 종목의 지금 이 2주간의 캔들을 보신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과연 이탈을 하였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변동성이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은 금요일 저가 라인이었던 2485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2300원 부근까지 밑으로 내려왔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가격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기준을 A안, B안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구독자 요청 종목은 줌인터넷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제작하여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말씀을 드렸냐 하면 5월 25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인데, 이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때 종가 그리고 시가를 한번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을 크게 늘렸을 때 이러한 거래량 흐름이 세력이 이탈하였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았으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이 이후로 상승 박스권을 만든 흐름과 거래량이 이탈되지 않은 흐름, 그리고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마음에 들어서였는데, 제가 5월 25일 말씀드렸던 그날 이후로 5월 25일 캔들의 시가 부근을 항상 지지하고서 시가와 종가 사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뚫어주고 눌린 다음 시가 부근을 지지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세력의 이탈이라고 보여지는 흐름은 아니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가격 구간은 6월 23일 캔들의 중심가 부근입니다. 따라서 7,6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며,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종목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탈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7,60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야 조금 더 믿고 안정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박스권의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눌린다면 매물대 부근까지 떨어져서 5,700원 부근까지 밑으로 눌렸다가 그 이후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7,6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밟고 위로 그대로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들을 리뷰해 보았는데,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을 반드시 수립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을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